미국의 CNN 방송이 사안을 직접 알고 있는 미국 관리로부터 입수했다면서 20일 보도한 내용에 의하면 현지 시간입니다.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은이 수술 후 심각한 위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즉 태양절에 불참한 후 국내에서도 그의 건강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일부에서는 김정은이 의식불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탈북 지식인은 북한 현지인으로부터 수집한 내용이라면서 그 정도는 아니고 발목을 수술한 후 회복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워낙 북한에 대한 정보가 제한되기 때문에 어느 것도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전 몇 번의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 지도자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열리거나 어떤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결국은 다른 지도자가 계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경우도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갑작스럽게 사망했지만 결국 다른 지도자가 나타나 안정시켰습니다. 1994년 김일성도 갑자기 사망했지만 김정은 체제로 무리 없이 이행되었습니다. 2011년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한 이후에도 약관에 김정은이 계승했지만 9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워낙 통일의 열망이 커서 희망을 갖는 마음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지만 김정은의 유고만으로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다음 지도자가 누가 되든 김정은보다 더욱 민주적이고 합리적일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겁니다. 당장 권력을 장악하려면 강성 이미지를 보여야 할 것이고 북한과 같은 토양에서 민주적이나 합리적인 지도자가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김정은보다 더욱 호전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김정은은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위협한 적은 없지만 북한의 새 지도자는 핵무기 사용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남북 관계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핵무기로 위협하는 방법 이외에 자신의 통치를 공고히 하고 북한을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유튜브에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과 현재 권위주의적 통치가 지속될 경우 북한 체제의 엔트로피, 즉 불확실성이나 무질서가 증대될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권력을 더욱 중앙집권화하면서 통제와 단합을 강화하게 되면 어느 순간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정치적 동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한이 현재의 노선을 지속할 경우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유고로 그러한 정치적 동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음 지도자가 단기간에 통치를 강화하고자 할 때 엔트로피가 더욱 누적되어 심각한 정치적 동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당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욱 우리가 냉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유고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이 극심하게 붕괴되는 사태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진주하거나 북한 사태에 개입하여 관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북한이 붕괴되면 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우리가 북한 지역을 수복할 것으로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북한은 유엔에 함께 가입해서 별도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고 유엔에 의하면 회원국에 대한 군대 투입이나 내정 간섭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개입할 수 있다면 중국이나 러시아도 개입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중국의 개입 가능성이 더욱 크지요. 중국은 순치관계로 북한을 보고 있고 북한과 동맹조약을 맺고 있어서 유사시 개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남북한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미국 랜드 연구소의 베넷 박사는 북한이 붕괴되면 중국이 반드시 개입할 것이라면서 일단 100km 넘어까지 군대를 진격시킨 후에 중지해서 상황을 볼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100km 이내에 북한의 중요 핵시설이 다 있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번 김일성, 김정일 유고나 또는 김정일 건강설에서와 같이 일방적인 희망을 가졌던 단순한 대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히려 자칫하면 핵무기로 북한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현재보다 더욱 적대적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하고 그러한 상황이 도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첫째, 김정은의 건강 상황에 대하여 차분한 시각으로 지켜본다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불안정 상황을 남한 정부나 국민이 바란다거나 이용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북한 지도자나 북한 주민들이 가져서는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불행한 일을 이웃집이 즐긴다면 감정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둘째, 북한에서 어떤 상황으로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우리는 북한이 조기에 안정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하면 적극 지원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합니다. 군사 대비 태세를 자동적으로 높여서 북한을 긴장하게 만들지 않도록 유의하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북한 인맥을 최대한 동원하여 한국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바를 찾아야 하며 그 과정에서 북한에게 남한의 진위를 이해시켜야 합니다. 셋째, 북한에서 가급적이면 합리적인 사람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표신하지 않는 가운데 지원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소독의 통일에서 보듯이 남한과의 통일만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 국가정보원이 해야 할 일이 적지 않을 것 같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북한에 대한 정보 성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가 바라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현 정부는 북한의 온갖 조롱에도 인내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현 정부가 북한과 관련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이전까지 다른 어떤 정부보다 넓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 정부의 유화적인 대북 핵 대응 태세에 대해서는 비판해 왔습니다만 현 정부가 상황을 잘 관리해서 통일로 연결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는 현 정부의 관계자들이 독일이 어떻게 동독과의 평화적 합의 통일을 성공시켰는지를 다시 한번 학습해 보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소독은 동독이 스스로 통일을 결정하고 요청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면서 기다렸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소독은 섣부른 통일이 위험하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고 오히려 동독 주민들이 먼저 통일을 요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항은 과거 동독과 달리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남한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불만이 발생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겠다고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는 더욱 신중하면서도 지혜로워야 한다고 봅니다. 당연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최악의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겁니다. 서독이 해냈다면 우리도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현 정부의 분발과 성과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